I cannot believe it when I look in the mirror. The passion in my eyes has gone away. Every ounce of color in my face seems to. 오, 더워. 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헤리티지 시리즈 이야기하러 홍천강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 주는 헬스포츠 이야기 할 거예요. In the park or a cafe, nothing's gonna lead me off to fail. Hey, hey, hey. One more time I find myself sitting in the corner, staring at the people passing by. Seems to notice that I'm broken out of order. They're looking straight ahead but no reply. 제가 오늘 이 헬스포츠 얘기하려고 또 지난번처럼 헬스포츠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곳 그런 곳을 찾아왔거든요. 괜찮네. 딱 제가 생각한 그런 곳이에요. 약간 아쉬운 거는 이 뒤에 이렇게 쫙 숲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이 정도면 됐지. 사실 이 헬스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을, 겨울, 봄의 왕자예요. 그만큼 이렇게 약간 더위에 취약한데 그래도 오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요 헤리티지 시리즈 그래도 3대장 정도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일찍 가지고 나왔거든요. 뭐 그래도 이제 밤에는 좀 추우니까 괜찮겠죠. 아니 추석 때 약간 좀 선선해지는 것 같길래 오늘 요거 헬스포츠 좀 가지고 나와도 덥긴 덥지만은 버틸만 하겠다 했는데 너무 더워요 지금. 밤엔 그래 좀 선선해지긴 하겠지. 더워.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이 헬스포츠 이야기를 하려고 막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좀 놀랬어요. 놀란 게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게 힐레베르그나 헬스포츠나 둘 다 약간 북유럽 브랜드잖아요. 나라는 다르죠. 근데 어쨌든 둘 다 북유럽 브랜드인데 아무래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북유럽 텐트 브랜드 하면은 힐레베르그 이렇게 딱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서 헬스포츠는 약간 2인자 약간 옛날에 뭐 무한도전의 박명수 같은 그런 영원한 2인자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뭐 유명세나 판매량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역사적으로는 헬스포츠가 힐레베르그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지난번에 이 힐레베르그 편에서 힐레베르그가 1971년에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헬스포츠도 당연히 그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늦거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헬스포츠가 무려 20년이나 빠른 1951년에 생겼더라고요. 그것도 놀라웠고, 또 하나, 저는 이 헬스포츠가 약간 좀 이름이 물론 철자는 약간 다르긴 한데 헬스포츠 뭐 이래가지고 약간 좀 지옥 스포츠 약간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빡센 아웃도어 용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이런 의미로 지은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이 회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이름이 헬릭슨이라서 헬릭슨 스포츠라고 처음에 이제 설립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쭉 회사가 오면서 어느 순간에 좀 이제 너무 길다 싶었는지 그 헬릭슨에서 앞에 헬자만 딱 따고 뒤에 스포츠를 그대로 둬가지고 헬스포츠가 된 거라는 거죠. 솔직히 저 같은 분들 계시죠? 이게 이름을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지었다니까요, 얘들이.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들이 처음에는 텐트를 만든 게 아니고 침낭을 먼저 만들어요. 침낭 브랜드인 거죠. 최초에는. 그래가지고 침낭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텐트를 만드는데, 사실 지금 헬스포츠 브랜드의 텐트 하면은 약간 반반 섞여 있잖아요. 약간 그 백패킹용 텐트 그리고 오토 캠핑용 텐트, 그렇게 반반 좀 섞여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백패킹 텐트에 치우친 브랜드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굳이 그 텐트를 안 쓰는 것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최초에 만든 텐트는 약간 좀 오토 캠핑용 텐트예요. 약간 그 뭐죠? 또 왜 생각이 안 나.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그 뭐 오리지널인가? 약간 그런 집처럼 생긴 텐트 있잖아요. 그런 걸 최초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최초로 이제 침낭을 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텐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캠핑 용품을 좀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쭉 브랜드가 이어져 오다가 이 헬스포츠가 이 네덜란드의 생태 철학자이자 산악가인 뭐 네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 히말라야 원정을 준비하면서 이제 약간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힐레베르그가 그 부인인 보를 만나가지고 뭔가 좀 그 각성을 했듯이 얘들도 이 네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각성을 해요. 그러면서 좀 더 굉장히 고성능의 어떤 원정용 제품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거죠. 원래 이 여기서 숯을 만들어 가지고 요 위에 올려 가지고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손을 대 보니까 충분히 뜨겁더라고요. 그냥 가보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그렇게 그 인연을 만나서 이제 원정용 텐트 개발을 하다가 이 헬스포츠가 사고를 칩니다. 저는 솔직히 힐레베르그의 그 캐론, 그 다음에 나마츠, 이게 최초의 터널형 텐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헬스포츠가 최초의 터널형 텐트를 개발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놀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캐론과 나마츠의 라인이 너무 이쁘기도 하고 그게 터널의 어떤 상징적인 형태이기도 해가지고 당연히 힐레베르가 원조인 줄 알았죠. 근데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이 헬스포츠는 진짜 너무 이 우리나라에 이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오 탄다. 그래도 또 캠핑 와가지고는 이렇게 살짝 또 탄 게 또 매력이 있어요. 가보자. 와. 와. 이 헬스포츠가 그 최초의 터널형 텐트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안데스 산맥에 가서 그 터널형 텐트를 테스트를 했다 그래요. 이거 테스트하는 것도 클래스가 다르죠. 물론 뭐 풍동 실험실 이런 거 해놓는 게 더 과학적일지 몰라도 딱 그거 안데스 산맥 가서 테스트한다. 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터널형 텐트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1970년인가 그때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이 텐트 개발 회사의 이 업무를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1970년에 어떤 이 터널형 텐트 개발에 뭔가 표준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대로라면 이 헬스포츠가 먼저 이렇게 터널형 텐트의 어떤
개발 이 과정을 좀 만들어 놓고 그거를 힐레베르그 성님이 이제 약간 벤치마킹 하면서 거기다가 이너하고 플라이를 한 방에 치는 어떤 그런 텐트를 개발했다. 이런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아, 맛있네 이거. 요런 어떤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거 뭐죠? 아, 요즘에 왜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지? 레드불. 레드불이 막 음료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베레벨 스포츠, 막 익스트림 스포츠들 막 지원하잖아요. 약간 그거의 옛날 버전인 것 같아요. 이 히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전문 산악인 같은 사람들하고 헬스포츠가 막 협업을 해요. 그러면서 96년까지 막 대단한 협업들을 막 쫙 해와요. 막 뭐 50일 동안 1300km를 막 가는 어떤 프로젝트, 뭐 하여튼 뭐 무슨 산 정상을 가는 프로젝트 뭐 이래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헬스포츠가 자기만의 어떤 이 텐트랑 침낭 디자인 또는 제작의 노하우를 이제 쭉 쌓아온 거죠. 근데 아직 본격적인 가을이 안 왔다. 이 캠핑 유튜버의 단점이 사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촬영을 안 하면 그냥 랜턴 끄고 이렇게 화롯대 하고 다 이렇게 어둠을 이렇게 오롯이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촬영을 하려면은 빛이 있어야 되니까 랜턴을 켜놓으면 벌레가 미친 듯이 꼬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캠핑하면 한여름에도 벌레 때문에 그렇게 고생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더워요. 제가 이 헬스포츠 텐트를 거의 뭐 한 7, 8개월? 반년 이상 안 썼잖아요. 이제 겨울에 쓰고 안 썼으니까. 그래서 감이 떨어졌나봐요. 오늘 이 주제를 굳이 안 했어도 되는데 텐트 안에 들어가질 못하겠네. 원래 오늘 좀 선선할 것 같아가지고 이 텐트 안에서 오뎅탕까지 싹 끓여 먹으면 딱 좋겠다 했는데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오뎅탕 먹었다가는 큰일 난다. 진짜 집에 간다. 좀 낫네. 가지 한다 진짜. 어디까지 얘기했죠? 96년. 96년까지 이제 이 헬스포츠는 그렇게 성장을 해오다가 이제 96년에 우리가 아는 헬스포츠가 이제 탄생을 해요. 진짜 이 헬스포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 브랜드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아는 지금의 텐트들의 이제 이 적용된 기술들을 최초 타이틀을 이 헬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터널형 텐트의 그 최초 타이틀,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텐트에 밑에 폴대 낄 때 밑에 폴컵을 끼잖아요. 폴컵 아니면은 막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조금 삐죽한 거 이렇게 막 끼느라고 막 짜증나는데 그 폴컵도 헬스포츠가 최초로 개발해요. 놀랍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96년부터 폴컵을 개발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헬스포츠 텐트들이 이제 탄생을 하기 시작하죠. 뭐 라부, 그다음에 바랑에르 캠프, 바랄, 김레, 바랑에르 돔, 뭐 이런 애들. 근데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힐레베르그는 이거 완전히 카피캣이네, 그죠? 뭐 터널 텐트도 그렇고, 그다음 힐레베르그 텐트들 다 폴컵 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텐트들이 탄생을 하는데 요게 이제 헬스포츠의 뭐 역사를 간단히 압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자. 아, 역시 강가는 아침이 이뻐요. 어저께 얘기한 게 이제 헬스포츠의 이 역사고 굉장히 헤리티지 있고 좋잖아요. 그리고 뭐 인기도 그렇고 뭐 판매량도 그렇고 뭐 헬스포츠는 제가 텐트 브랜드 중에 3개를 꼽으라면 딱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니까 뭐 저뿐만 아니고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뭐 어쨌든 의심할 필요 없는 그런 헤리티지 있는 브랜드인데 이제 조금 좀 얘네는 요즘에 포지션이 좀 약간 애매해요. 이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대체 불가능한 어떤 텐트들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김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랄 뭐 바랑에르 캠프 뭐 이렇게 다 그랬는데 요즘에 한 2, 3년 전쯤부터 이제 캠핑용품이 진짜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텐트 브랜드들도 많이 생겼고 텐트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에 그동안 안 들여오고 있던 텐트 브랜드의 텐트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굉장히 얘네들이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 헬스포츠 텐트들이 사용 환경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일단 날씨가 적당히 추워야 돼. 그게 사실 제일 크지. 대부분의 텐트들이 이 오픈되는 이 문이라든지 창문 같은 게 잘 없어가지고 당장 이 바랑에르 캠프도 그렇고 요즘에는 TP들도 되게 막 열리는 도어들이 막 참신하게 많이 여기저기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바랑에르 돔도 그래. 걔도 한 면만 열리고 한 면은 열리지 맞바람을 칠 수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뭐 바랄도 그렇고 뭐 김내도 그렇고 전부 다 이 환기랑 그 다음에 이 좀 시원함을 그렇게 크게 고려를 안 했어요. 얘들 나라가 워낙 뭐 추워서 그런지. 그래서 이 텐트가 뭐 안 좋고 그래서 애매하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굉장히 디자인도 막 올라오고 편의성도 올라오고 가격도 적당하고 그래서 이제 좀 설 자리가 애매해졌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진짜 헤리티지 있는 브랜드 좋고 다 좋지만은 텐트를 하나 또는 2개 정도만 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조금 부적합하죠. 이제 올라운더가 아니다 보니까. 얘네 텐트들이 약간 좀 그 구조가 제 생각이지만 약간 올드한 것 같아. 뭐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바랑에르 돔 같은 거 봐봐요. 이렇게 교차점이 없는 꼭지점 맨 위에 꼭지점에서 폴들이 쭉 내려가는 그런 타입인데 요즘에는 이제 맨 위에 폴 이 허브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다 뻗어나가게 돼 있다든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 긴 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슬리브도 완전 끝까지 있어요. 그걸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폴 하나 낄 때마다 혼자 친다면 왔다 갔다 걸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바랄이나 김내 같은 것도 되게 사실 텐트가 크고 좋은데 죽는 공간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그런 텐트들이에요. 뭐 바람에는 강하겠지만 솔직히 좀 우리나라에선 그런 환경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조가 공간 효율보다는 좀 옛날 방식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이 헬스포츠 텐트 중에 뭘 살까 하다가 이 바랑에르 캠프를 산 거예요. 얘는 진짜 뭐 이런 구조 TP가 많지도 않고 요즘에 다른 걸 살라고 해도 그리고 진짜 이 헬스포츠의 감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그런 텐트죠. 그래서 저는 진짜 헬스포츠 텐트 중에 뭘 사야 제일 잘 샀다고 할까라고 하면 당연히 얘를 꼽죠. 자, 슬슬 가자. 아이고.